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 어제 특별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정쟁 이슈들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정말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표출되어 있어요. 이 무시했다는 얘기는 현실을 현실대로 보지 않고 가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처럼, 말하자면 유토피아적 시각에서 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 현안들을 보고 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국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보수와 진보로 완전히 양분시켜 놓고 있고요. 이제 국제적으로는 왕따를 당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상황으로 대한민국의 호를 완전히 침몰시키고 있어요. 그 침몰의 이유는 현실을 현실대로 보지 않고 유토피아적, 낭만적, 이 장밋빛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왜 무시하느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리 지금 언론 환경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한다 하더라도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통계 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실물적으로 느끼는 것만 보더라도 경제가 피폐되어 있고 백신 접종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제대로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 다음에 외교안보 문제 완전히 국제적으로 왕따당하는, 즉 김정은 수석 대변인 수준의 말밖에는 나오는 게 없다. 이걸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문제 딱 하나만 빼놓고는요, 심지어 장관 청문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흠집으로 보지 않고 이 장관 청문회에서 흠집을 내려는 시도로 야권을 보고 있어요. 이런 시각이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 우리가 정말 용인할 수 없는 것이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울산시장 선거 첫 번째 공판이 열렸잖아요. 거기에서요, 이 검찰에서 이 공소 요지를 발표했잖아요. 대통령의 언급이 35번이나 나와요. 35번. 이미 지난 1월 달에 이 기소했을 때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 검찰의 공소장 국회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추미애가 끝까지 보내주지 않아가지고요. 나중에 몇 달이 지나서 이 공소장 요지가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울산시장 선거의 개입 의혹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선거 조직적 방해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될 정도로 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 피의자 또는 이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 인사들이 제대로 출석도 안 하고, 출석해도 별로 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 조국이라든가 이 임종석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강한 의심이 들지만은 무혐의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강한 의혹이 있다. 이것은 언젠가는 다시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한 게 그거 아닙니까? 적폐를 청산하자, 이런 이 취지하에 과거 사건들 지금 한두 개를 뒤집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언젠가는 정권이 그런 의미에서도요, 내년에 반드시 정권을 우리가 이 야권에서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이 35번이나 나오냐 이거예요. 35번 정도 나온다. 이러니까요, 어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은 청와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검찰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뭘 무서워냐, 나 안 무서우니까 그냥 갔다가 엄청 수사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월성 원전 사건을 예로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비리 의혹이 많아야 검찰이 칼을 감히 대한민국 최고의 건부에 검찰이 수사칼을 들이밀겠어요. 예. 더 큰 문제는 청와대든 검찰이든 법무부에 그야말로 이 피의자 피고인들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안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이번에 이성윤이가 이제 오늘 중으로 이제 공식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 재판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피고인이 돼요. 그래서 이 이성윤의 운명, 유임 또는 고검장, 그리고 이 법무연수원장, 대검차장, 이렇게 유임 또는 승진한다는 설도 있고, 아니다, 이 사람은 이미 기소가 되면 징계위원회에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중징계의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박범계는 징계 처분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리고 또 하나는 직무를 즉각 배제해야 된다. 그런데 직무 배제하겠습니까? 절대 직무 배제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직무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이미 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것이, 자, 정진웅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고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직무 배제했습니까? 야당에서 직무 배제하려다 합니까? 오히려 영전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차규근 이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출입국 본부장직 그대로 앉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규원 검사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김학의 불법 이 출금 사건에 인해서. 그런데 공정거래 파견 법률 이 자문관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한 명도 관두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이 직무 배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시킵니다. 이러니까 심판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성윤이가 오늘 기소가 되면 이걸로 마무리가 되느냐? 아니올시답니다. 이제는 결국 누가 해당되느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해당이 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김학의 이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지난해 월 초에 이규근과 그다음에 이규근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수원지검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음 재판일 이전에 추가로 기소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추가로 기소할 사람 중에 1번이 이성윤인 거예요. 그러면 이성윤이 기소하고 나면 누구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에요. 이광철이도 결국은 수원지검에 몰래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광철의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불법 출금 배후 지원했다. 배후에서 조정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청와대 이 기획수사 의혹, 즉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 별장 성접대 윤중천 씨를 면담한 보고서, 의도도로 거치고 이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가지고 결국은 누구한테 흘려줬습니까? 이거를 결국은 한겨레 신문에 흘려져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윤중천한테 성접대 받았다. 한겨레가 대대적으로 보도해 가지고 결국은 사과 정정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이 기획사정 의혹, 여기에도 누가 개입되느냐? 바로 이광철이가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광철, 그런데 이런 이광철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변필건 형사 1부장이 수사를 하다가 이게 이제 공수처로 넘어갔어요. 공수처로 넘어갔는데 지금 60일 가까이 되게, 한 55일쯤 된다고 그래요. 가까이 되게 김진웅이가 깔아 뭉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에서는 이 이광철, 즉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광철과 그 다음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의 관계, 당연히 이광철 병합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김진웅이가 빨리 이거를 검찰로 다시 이첩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김진웅이가 어디서 어떤 외압을 받았는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윗선으로 이제 이성윤이 기소가 끝나면 청와대 윗선 이광철이서 이게 끝날 일이에요. 그 당시 지금이 이제 이광철이가 민정비서관이지, 그 당시 백원우 비서관, 그리고 그 위에 조국,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김학의 전직 법무차관과 관련된, 즉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그리고 버닝썬 사건을 뒤엎기 위해서 윤중천 면담 보고서까지 날조하는 이런 행위를 갖다가 일개 선임 행정관 수준에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광철이를 불러다가 제대로 그 윗선으로까지, 최고의 윗선이 과연 누구인지 거기까지도 전부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검찰이 남은 과제예요. 매우 엄중하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이광철 보도에 더 많은 이제 할애가 이 보도가 집중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이 주제를 바뀌어서 이제 김어준 얘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한동안 김어준이가 아주 인기가 좋았었죠. 왜냐하면 월이 아니죠. 월 200만 원 받아도 뭐 작은 돈이 아닌데 매회 200만 원씩 받았잖아요. 이걸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원 한번 현장 감사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서울시도 감사의 칼자루를 지금 내놓지 않고 있어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감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해놓고 아직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왜 김어준의 말에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느냐, 이 이유에 관해서 조선일보 신동훈 기자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칼럼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생태집 얘기로 아주 히트를 쳤잖아요. 김어준이가 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러면 왜 이것이 그럴듯하게 거기에 그런가? 이렇게 다 현혹되느냐? 첫째는 가짜 이야기가 작동하는 거에는 굉장한 구체적 근거, 즉 그럴듯한 근거를 들이댄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그럴듯한 근거를 들이대고 밀어붙이면은 우리 사람은 인간에게는 그럴싸한 이런 이야기에 빠지는 하나의 편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에. 예. 그 다음에 또 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이냐. 예컨대 세월호 이 고위 침몰설 이런 거에 관해서 또 생태탕집 얘기. 이게 생태탕 먹고 갔다. 거기에다가 더 구체적인 게 뭐냐면 하얀 바지를 입었고 그 다음에 페라가모 로퍼 구두를 신고 있었다. 굉장히 디테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정황이 중첩될수록 발생 가능성은 훨씬 더 사례를 보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은 그럴듯하게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위 판명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김어준은 끝까지 가설적 상황을 들이대면서 우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자면 세월호 같은 경우 8번 수사하고 지금 9번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끊이지 않게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신뢰성, 즉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경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똑같다. 천안함 피침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이 김어준이를 믿게 되는데 이렇게 믿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 음모론자, 사실상 음모론자잖아요. 음모론자를 갖다가 언론이라고 부르고 200만 원씩 주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음모론의 신전이잖아요. 뉴스공장이. 뉴스공장이 음모론의 신전인데 여당의 최고위원들까지 당 대표까지 나가서 방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이 방송 거기에 김어준이 머그컵이 있대요. 무려 99,000원짜리 엄청 잘 팔린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러니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시간과 우리 사회 전체가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느냐. 예. 이런 이 음모론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 기가 막히다. 이런 지금 현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어준 이제는 정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어준이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김어준 방송을 이번에 보궐선거에서도 굉장히 축혀 세운 인물이 여러 명이 있죠. 뭐 박영선, 이해찬 다 출연했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빠지지 않듯 등장하는 추미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요. 추미애에 이미 보궐선거 전부터 추미애 계속해서 띄우는 애드벌룬이 있었는데 국민 여러분들을 보겠다. 국민 여러분들이 하라면 하겠다. 이런 이 뉘앙스의 SNS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는 사실상 이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언제냐? 바로 어제예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에 출사표를 던진 메시지 저도 보도해드렸는데 말하자면 왜 지금 여기에서 민생 경제 타령을 하냐 이거예요.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검찰과 언론 개혁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민생 개혁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 이것은 개혁 진영 내부에 분란을 키우려고 하는 반관계다. 이렇게 내려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생 경제 이런 외치는 세력들은 사입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민생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백신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서서히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여당에서. 송영길 대표가 했어요. 송영길 대표. 이 송영길 대표의 이제 맞짱 뜨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에 대한 강력한 견제. 왜 견제합니까? 친문 강성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친문 강성. 지금 사실 추미애의 열성 분자는 한 40만 명 정도 돼요. 왜냐하면 추미애 다시 재신임하라. 작년에 청와대 청원 올린 청원에 동의한 수가요. 40만 명이 넘었어요. 이게 바로 이 추미애의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친문 문파 세력들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이 얘기가 지금 아주 여권 안에서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문파들의 문자 폭탄. 예.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군 장병들 얘기까지 하면서 그랬어요. 이 군에서도 이 휴대폰이 허용되니까 병영 문화 개선을 바라는 모습이 분출하고 얼마나 이게 바람직하냐.
정치 영역에서는 당의 열성 지지자나 강성 지지자들이 보다 많은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자, 이게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는 과거에는요, 양념이다 그랬어요. 양념.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래요. 문자 폭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 그러냐? SNS 시대이기 때문에. SNS 시대이기 때문에 문자로 의견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축켜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 참 여전히 이번 재보궐선거의 이 학습 효과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전달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강한 채찍, 그리고 분노, 그리고 이 견제와 비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조홍천이가 바로 치고 나왔어요. 아니, 어디 이런 생각이 이게 말이나 되냐? 그러면서 당론과 당심이 한쪽으로 몰려가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의견 회귀라가 굉장히 지금 현재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친묵의 나선 이론처럼 자신의 주장이 소수에 속하는 것 같으면 고립과 따돌림을 회포하고 싶어하는 다수 의견에 동조하려고 한다. 동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센 톤으로 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의원들과 권리당원 70만 명도 대부분 고립될까봐 의견을 안 낸다며 솔직히 욕먹고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이 골랐다고 하는 건 무감해졌다는 것이지 어떤 것은 막 후벼 판다. 처음 겪는 사람은 되게 놀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맞받아치고 있어요. 이러한 친문 강성들의 문자 폭탄이 결국은 추미애한테는 강력한 지지판에 대해서 이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언론개혁, 검찰개혁 똑바로 하라는 게 누굽니까? 친문 강성파들이잖아요. 그래서 친문 강성파들의 대변인이 이번에 이 박주민, 이런 사람들, 김용민, 김남국, 이런 의원들이잖아요. 이런 의원들이 다시 이제 비공개리에 어제 모여가지고 이 검찰개혁, 검수완박 어떻게 추진할 거냐 논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때를 맞춰가지고 이 추미애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끝까지 밀어가라. 민생에 집중해서는 우리 내부 분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이런 입장문이 결국은 뭐냐? 이제 대선 출사표이고 이 대선 출사표를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친문 강성들이다. 그러면 이 친문 강성들이 2,000명이나 20만 명이나 떠나서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이 전당대회에서 홍영표 의원, 이 친문 강성인데 홍영표 의원의 득표가 35%, 그리고 박주민이 지난번에 최고위원회 할 때 박주민이가 얼마나 많은 표를 받았어요. 다 이게 친문 강성들 표예요. 이러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이재명 1위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낙연과 정세균이가 지금 현재 친문 강성들의 지지를 그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이 친문 강성들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결국 추미애 쪽으로 밀고 가서 이재명과 양강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착각. 자, 그래서 지금 여당 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제 친문 강성들의 움직임, 이 검수완박, 드라이브, 그 다음에 추미애와 윤석열과의 갈등이 사실상 당심과 민심의 괴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 이게 되면 추미애가 즉 등장이 되면 결국 중도층의 이탈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추미애가 뜨면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이 계속 떴는데 이제는 제대로 윤석열 총장이 더 뜰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추미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요. 그냥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여론이, 그 다음에 이 언론이 본인에 대한 심판의 분위기가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지금 빠뜨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바로 이제 이 김남국 의원이 최근에 안철수 대표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이 알고리즘 관련 법안을 김남국 의원이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탈 알고리즘 공개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철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유치하다, 반민주적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김남국 의원이 맞받아쳤어요. 이 깡통 정치인이다. 그리고 선동하고 반대하지 말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나 좀 하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김남국에 대해서 조은산 씨가 어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바로 이 김남국한테, 당시 김남국이가 변호사잖아요. 도대체 법을 공부했다는 게 맞느냐? 법 똑바로 좀 공부 좀 더 해라. 이런 지금 비판의 블로그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철수 대표는 그야말로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잖아요. 이 백신 개발한 사람한테 알고리즘 공부하는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안철수한테 대표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서민 교수가 기생충 전문 교수잖아요. 기생충 공부하라는 거. 그리고 이준석 하버드 대학 나왔잖아요. 좋은 대학 가라고 충고하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집값 폭등시키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느냐? 헌법 37조 2항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법, 이 포탈 뉴스, 이 법이 바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걸 비판한 안철수 당대표를 갖다가 공부를 더 하라고 하느냐. 예.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은 기초적인 법 지식도 갖추지 못했고 도대체 뭘 전공했는지 모르겠으니 법 공부 좀 똑바로 더 하라.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뉴스만 더 하면요. 이 박지원 원장이 이번에 일본을 가는 것으로, 지금 도쿄를 방문하는 것으로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박지원 원장의 방일은 지금 한미일 3개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갖는 것 같아요. 그 계기로 일본을 가는데, 그 간 김에 이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자민당 2인자죠. 이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을 이 비공개로 만난다 이렇게 됐는데요. 아니, 비공개로 만나는데 벌써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하여튼 박지원 원장이 움직이는 거는요, 언론에 기가 막히게 잘도 나옵니다. 미리미리 나와요. 그것도 과거에 정부 국정원장 보도 나오면 사후에 나왔는데 지금은요 사전에 나와요. 사전에.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러면서 이 12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또는 모레 13일 정도 니카이를 만나는데, 이 니카이 만나서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연말에도 박지원 원장 몰래 미국, 일본 갔다가 다 뭐 들킨 게 아니라 본인이 아예 기자들 대놓고 브리핑을 해줬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브리핑까지 해줄 정도로 용감 무쌍한 사람이 박지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도쿄 올림픽은 열리기는 열리지만 북한에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을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이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일 간의 현안들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하고 종용하고 있고, 일본은 꿈쩍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원장 가서 국가를 위해서 좋은 외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외교의 프레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본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일본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절대 말장난 가지고 외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계속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주변 분들에게 전옥현의 안보정론 구독을 권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